와우! 달슨의 라이브!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니가 해라 1등 계속 이어집니다. 예. 아니, 어떻게 첼시가 오늘 울버햄튼과 경기를 했는데 원정 가가지고 1대2로 졌습니다. 첼시가 오늘 만약에 이겼다고 한다면 토트넘과 리버풀을 뒤로 밀어내면서 1위로 다시 올라갈 수가 있었는데 비기는 것도 아니고 져버렸습니다. 예. 아니, 첼시가 프리미어리그에서 지난번 에버튼 경기를 졌으니까 프리미어리그 2연패인데요. 첼시가 올 시즌 2연패한 그 자체가 처음인데다가 프리미어리그에서 2연패한 것은 1년 전인 지난해 12월 이후에 처음입니다. 이 중요한 선두 싸움 과정에서 첼시가 이렇게 정말 잘 나갔던 첼시가 최근에 2연패 당한다? 그것도 토트넘과 리버풀을 밀어내면서 일단 1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였는데 이걸 놓쳤습니다. 아니, 이게 무리뉴 감독 입장에서는 뭔가 좀 진짜 이게 뭡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 2년 차이의 마법 이거 뭔가 싶을 정도로 한번 이제 토트넘이 좀 밀려나나? 이렇게 하면 꼭 다른 팀들이 이기지 못하거나 비겨가지고 선두를 유지하는 아주 묘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도 그렇습니다. 선제골을 첼시가 넣었단 말이에요. 49분에 아우 그 진짜 벤치에 크로스 올려준 거를 발리로 지루가 너무 잘 때려가지고 선제골을 넣었는데 66분에 포덴세가 골을 넣지 않습니까? 포덴세가 이제 니어포스트 좀 때려가지고 골을 넣었고 그 다음에 94분 39초 5분 추가 시간 줬는데 거의 끝날 쯤에 94분 39초 이거 굉장히 그 첼시 상대로 한 기록적인 추가 시간 역전골이라고 하는데 울버햄튼이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라우리 메네스라고 하는 이 스트라이커가 좀 빠졌기 때문에 최근 경기에서 2연패를 당했거든요. 리버풀에게 0대4로 졌죠. 아스톤빌라에게 0대1로 졌죠. 2연패를 당하는 과정에서 골이 없었습니다. 무득점. 그래서 오늘 홈이긴 하지만 상대가 첼시였기 때문에 야 오늘 좀 쉽지 않겠다. 이런 게 좀 있었죠. 근데 첼시가 그래서 선제골까지 넣었고 해서 야 이 경기를 좀 잡아가나 보다 라고 했는데 후반전에 내리 2골을 내주면서 이제 첼시 입장에서 역전패를 했습니다. 오늘도 보면 지난번 에버튼 경기 0대1로 질 때도 그랬는데 첼시가 확실히 좀 지쳐 보여요. 예. 이게 3주 연속 그냥 챔피언스 리그를 내리 달리다 보니까 확실히 선수들이 턴오버가 많아. 실수가 많습니다. 좀 뛰는 것도 좀 그렇고 오늘도 경기 스탯을 한번 보면 슈팅은 12개 12개로 똑같이 때렸는데 유효팅은 첼시가 3개고 울버햄튼 4개. 그러니까 오히려 라우리 메네스라고 하는 좀 걸출한 스트라이커가 빠졌고 그래서 2002년생의 나이 어린 공격수가 이렇게 그 실바 같은 이런 선수가 뛰어서 사실 파괴력이 울버햄튼이 좀 적을 수밖에 없었는데 오히려 첼시보다 경기를 더 잘한 느낌이었단 말이죠. 그만큼 첼시가 좀 지친 느낌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또 이 선수 교체 같은 경우도 오늘 램파드 감독은 좀 뼈아플 게 뭐냐면 지루가 선제골 진짜 멋있게 넣기도 했고 그거 여러분도 아시죠? 지루가 오늘 사실 프리미어리그만 놓고 봤을 때는 세 번째 선발이었단 말이에요. 전체로 따지면 이제 8번째 경기였는데 2번째 골을 넣은 거예요. 그걸 포함해서 이번 시즌 모든 경기를 다 합쳐서 지루가 14경기를 뛰게 된 건데 8골 넣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첼시의 올 시즌 선수들 중에 모든 대회 합쳐서 가장 많은 골을 넣은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놓고 봤을 때는 지루가 정말 잘해줬고 오늘도 플레이가 굉장히 가벼웠거든요. 실제로 지금 후스코어드 평점을 놓고 보더라도 굉장히 높은 평점인 7.1점을 받았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 지루를 빼고 71분에 에이브라함을 넣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패착이 돼버렸습니다. 에이브라함이 들어가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지금 옵타의 지금 기록을 보면 교체 투입돼서 한 20여 분을 뛰었던 에이브라함이 어떤 공격 스탯도 하나도 잡히지 않았어요. 슈팅, 키패스, 세컨 어시스트, 하물며 옵사이드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스탯이 아무것도 이뤄내지 못했어요. 그만큼 선수 교체에 대해서 요거 좀 아쉽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카이 하베르츠 어떻게 하나요?
물론 이제 그 지난번에 램파드 감독이 좀 기다려 달라. 카이 하베르츠 적응하는 단계니까 이 선수 시간 걸리면 좀 터진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확실한 건 지금까지는 안 터지고 있고 오늘도 안 터졌다는 겁니다. 예. 카이 하베르츠의 옵타 스탯도 좀 보고 있는데 똑같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카이 하베르츠 이럴 수가 있나요? 70분 정도 뛰었는데 71분에 코바치치 이제 들어오면서 빠졌거든요. 70분 뛰면서 어떠한 스탯도 없어요. 슈팅 하나도 없고 뭐 키패스도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베르너도 그랬는데 베르너도 그렇고 새로 영입한 선수들이 좀 더 터져야 되는데 오늘 평점도 그래서 카이 하베르츠 6.1 거의 바닥 수준이고요. 베르너도 6.2 베르너는 그래도 조금씩 이렇게 보여주는 게 있지만 전체적으로 카이 하베르츠가 너무 문제다. 이거 다시 한번 좀 보여줬고 확실히 지에우가 못 나오면서 이렇게 뭔가 좀 답답하고 잘 안 풀릴 때 좀 창의성이 없다. 좀 번쩍이는 게 없어. 그냥 뭐 오늘도 보면 지루 있을 때는 막 지루 놔둬놓고 계속 붙여주거나 이렇게 하는데 다른 뭐 베르너나 이렇게도 좀 막히고 카이 하베르츠는 안 통하고 이럴 때 누군가는 이렇게 좀 번쩍번쩍이는 걸 좀 통해서 풀어주는 선수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지으가 좀 부상으로 빠진 다음에는 그런 어떤 플레이도 잘 안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제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사실 그동안 첼시가 이제 수비를 잘 버텨왔던 게 있었죠. 맨디 골키퍼가 잘해줬고 주마가 상당히 좋은 어떤 수비와 공격력을 좀 보여줬었는데 최근 경기는 또 그렇게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오늘 경기 실점을 할 때 사실 맨디가 하나 정도는 좀 잡아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느낌도 좀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맨디가 지금 평점이 좀 낮아요. 좀 하나 정도는 세이브를 더 써야 되지 않을까 좀 싶은 오늘만 놓고 보면 맨디가 좀 그랬고 그 다음에 실점하는 장면에서도 보면 리스 제임스라든지 이렇게 각을 좀 잡히는 장면 좀 잡는 게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공식 경기 4경기 연속 실점이거든요. 최근에 잘해왔던 첼시가 수비 쪽도 좀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 사실 울버햄튼이 잘 때리긴 했어요. 오늘 둘도 이제 포르투갈 선수들이 넣었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울버햄튼이 누누 감독 포함을 해서 다 이 포르투갈 라인들로 주축들 오늘도 선발 라인업에 6명이 다 포르투갈 출신들이었는데 뭔가 도와주네 무리뉴 감독을. 근데 오늘 2골 넣은 것도 다 포르투갈 선수들이잖아요. 울버햄튼의 최근 프리미어리그 83골을 모두 다 비영국 선수들이 넣었습니다. 웃긴 팀이에요. 울버햄튼 진짜 웃긴 팀입니다. 비영국 선수가 최근에 이 울버햄튼에 83골을 다 넣었는데 오늘도 역시 포르투갈 선수들이 넣었다. 그러면서 포르투갈 출신의 무리뉴 감독 1위 해라. 뭐 이렇게 좀 도와주는 역시 도깨비팀답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신기하죠? 어떻게 이렇게 많은 골들을 다 영국 선수들은 뭐 하는 거지? 별로 없기도 해요. 여기 울버햄튼의 영국 선수들이 별로 없기도 하는데 그 정도로 오늘 활약을 좀 했고 정말 니가 해라 1등 이어지고 있고 토트넘은 뭔가 확실히 약간 되는 집안 느낌 우주의 기운 뭐 너무 많이 반복해서 얘기하긴 하는데 근데 이게 너무 반복해서 자꾸 이런 일이 벌어져요. 오늘도 이걸 울버햄튼이 아니 이렇게 추가 시간 95분에 이게 골이 터질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것도 역전골이. 와 첼시가 1년 만에 2연패를 당할지 누가 알았고요. 프리미어리그에서. 자 이러면서 이제 토트넘과 리버풀이 1, 2위 승점 같은 상태에서 골득실 따져가지고 되는데 정확하게 하루 뒤에 새벽 만납니다. 네 목요일 새벽이죠. 5시에 리버풀 홈에서 토트넘이 만나게 됩니다. 이 경기에서는 진짜 어느 팀이 니가 해라 1등 이런 거 할까요? 리버풀이 1위가 될까요? 토트넘이 1위가 될까요? 홈에서 정말 기록적으로 지지 않고 있는 리버풀 뭔가 약간 온 우주의 기운이 다 모이고 있는 듯한 토트넘 이건 누가 이겨도 대박이다. 진짜 놓치지 마시죠.